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자, 일요일날 공격을 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HLB는 가남 FDA를 볼 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는데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발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급락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자, 흔들어 버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부분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큰일 났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이 방향이 조금 힘들게 간다. 예상 외로 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도 하락 추세를 탈 겁니다. 근데 하락 추세는 아니죠. 한번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다. 폭탄 물량, 그 다음에 다시 매수. 그 다음 폭탄 물량, 다시 매수. 그러고 나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미 증시가 하락을 한 상태에서 공격을 또 한 상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는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당연히 안 좋겠지만, 추가적인 아주 충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낮은 시작하고 아마도 요동을 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겁니다. 요동을 치는 움직임이 좀 나오겠지만 아마도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베개대 발사했죠. 그리고 로켓도 막 쏴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보복 끝났다라고 이란 쪽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죠. 추가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명분 싸움이죠. 명분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자꾸 이란을 이제 이 공격을 하더라. 배후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툭툭 건드니까 본토 타격 들어가겠다. 그 타격 해버렸죠. 그렇게 선언하고. 자, 이것으로 끝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이 가만히 그냥 맞고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예고하고 공격을 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 그리고 미군 쪽에서도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한 이 함대를 이렇게 보냈죠. 자, 그러고 이란에 들어온 미사일을 99% 격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요르단도 자국 영토를 침범해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런 드론에 대해서 수십 대를 격출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자국이 이 영향을 받을까봐 당연히 영토로 나름이 흡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이란은 예루살렘 성지까지 겨냥해서 확전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피해를 보면은 14살 소녀 한 명이 다치고 옵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14살 소녀 한 명 다치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군 기지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지만 피해를 본 부분은 일단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보는 이 해석으로는 이런 겁니다. 체면 치레를 당연히 해야 되고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앙숙기 사이이기 때문에 맞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고, 그렇지만 더 이상 공격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란은 끝났다, 이제 공습 끝났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 다시 이제 또 더 뭐 세게 나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대규모의 공습을 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예루살렘 있는 성지까지 겨냥했다. 열받아 죽겠네.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뭔가 대응을 아마 좀 할 겁니다. 할 건데 아마도 크게 확전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대규모 공습 이런 부분 때문에 영국을 닫았었죠. 닫았다가 7시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이제 열린 상태고, 이제 공습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길을 다시 연 상태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공습으로 자국민에게 내린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유엔 쪽에서 선언을 했죠. 공습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해서 대피 명령도 해지를 한 상태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이스라엘 턴이죠.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할래? 이런 이스라엘 쪽으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자, 넘어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죠.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듣지는 않을 겁니다. 다 듣지는 않을 거다. 우리 이렇게 공격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란을 공격을 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측과 유럽 측은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이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제 방어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인데,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에 대해서 어떤 반격도 반대했다. 좀 하지 마라 제발. 확전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다 반대다. 전부 다 반대하고 있죠.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반대, 미국도 반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가할 시 중동 지역 내 확전이 우려된다. 자, 이 확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반격을 좀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네타냐후 대통령도 상당히 과격한 스타일입니다. 좀 보면은 과격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대하면서 이란 공격 작전을 벌일 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을 알렸다. 지금 보시면 제발 좀 하지 말아줘.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뭐 피해도 지금 이 인명 피해 이런 것도 없는 상태고 가벼운 수준으로 이제 끝이 났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하면서 이란을 공격하겠다, 이런 작전을 벌인다라고 하면은 우린 빠져버리겠다죠. 미국이 이제 빠져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전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격퇴할 놀라운 역량을 입증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다만 미군은 이스라엘의 방어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냥 날 나오는 거 다 막아줄 테니까 싸우지는 말자, 이런 분위기죠. 미군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서 영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시리아,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축함 2대 등 추가 군사 자산을 이스라엘 인근에 사전에 배치를 한 상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미군과 영국군, 요르단군과 함께 99% 다 요격을 했고 피해가 크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가 다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괜히 확전하지 말자. 이란도 확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제재 이런 게 또 분명히 생길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받은 것만큼 돌려줬다.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략에 따라서 미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발산 드론을 격추했다. 그래서 우리 전력은 추가적인 방어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군을 부활 태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공격 받았으니까 우리 이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미군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편이잖아.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발 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측에서도 지금 이란을 자극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는 쪽으로 바라진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진행했다가는 정말로 쉽지 않은 또 상황이 나타나죠. 미군이 이스라엘 네가 공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어는 좀 도와주겠지만 공격하는 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공격을 하면은 확전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네 책임도 크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부글부글 끓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확전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전쟁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는데 전쟁이 자꾸 여기 터지면 엄청 손해입니다. 손해. 그냥 제발 좀 하지 마라. 나도 도와줬으니까 너도 좀 도와줘. 요런 지금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하늘길을 열어버렸죠. 지금 하늘길 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불붙은 중동 화약고 증시 불안 이 종목으로 비시한 뭐 이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란은 이것을 보고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약간의 이제 주고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봤을 때 매우 희박하다. 일단은 인명 피해가 안 났다라는 거고 가벼운 이 손해 정도만 입은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내가 한번 참아준다. 그래. 일진일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살짝 이렇게 뭐 하거나 해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여기는 예상외로 좀 빠르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 유가하고 금값이 계속 고공유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큰일 났다 하겠죠. 그렇지만 비트코인도 크게 내려갔지만 다시 언제든지 튀어오를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겠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베팅할 거냐 그건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쪽에 대규모로 어떻게 보복을 강행한다. 그래서 확전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발 빼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로 불안감으로 하락이 일어난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봐야지. 분할로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HB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거 이제 저렇게 뭐 전쟁이 뭐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좀 보이고 그리고 확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좀 된다면 증시는 단발성으로 좀 작동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나중에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항공편을 재개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도 확전을 해서 아주 크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이런 계속 제발 하지 마라 하는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공격을 했고 미증시도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아주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음봉으로 나올지 양봉으로 나올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내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H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죠.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 만든다 그러면 아직 한 2주 정도는 또 내렸다 올렸다 이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분위기 안 좋다.
당연히 낮게 시작했죠. 낮게 시작을 했을 때 낮게 시작을 하고 여기서만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나올 거냐?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FD 허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가는 척 하다가 어느 정도 내리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FD 허가 부분이 이제 한 달 남았으니 외부 요인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건 난 잘 모르겠고 FD 허가 난 알 것 같아 라고 본다면 뭐 많이 내려준다. 그래? 그럼 더 내린다. 더 내려주네. 그러면 좀 잡아 들어가 볼까? 이렇게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중동전제 발발하나 이미 발발했죠. 공격했으니까. 했지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사상적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이제 보복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두 나라의 대통령 다 얻을 게 없다라는 부분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좀 본다면 아마도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냥 뭐 제 생각이고 나중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관계들을 좀 따져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